정말 너무 컸어요. 남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 좋다. 위에서 낮은 신음이 들렸어요. 이 목소리, 태연이가 아닌데? 여보, 이게 얼마만이야? 아버님, 뭐라고? 지우? 내가? 새벽에 엄청 커서 깨어났는데 들어온 남자가 아버님이세요? 뭐라고? 나는 내 엄마인 줄. 저도 남편인 줄 알았어요. 안 돼. 이럴 수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불 켜지 마세요. 제발. 알았다. 그날 새벽 착각 속에서 금단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32살이었습니다. 한지우.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 강태현은 증권사 차장이었습니다. 31살 능력 있고 성실한 남자였어요. 처음 2년은 행복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 서로를 향한 배려, 미래에 대한 기대. 하지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편의 해외 발령 통보를 받은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지우야, 싱가포르 지사로 가게 됐어. 2년 발령이야. 2년? 그럼 나는? 미안. 당분간은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아. 내가 오려면 최소 6개월은. 그렇게 남편은 떠났어요. 처음에는 주말 부부로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바빴고 저도 프로젝트에 쫓겼어요. 약속은 자꾸 미뤄졌고 통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외로웠어요. 32살 결혼은 했지만 사실상 혼자 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제가 살던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누수가 생겼어요. 전면 공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소 2주는 걸립니다. 다른 곳에 계셔야 해요. 난감했습니다. 친정은 부산이었고 친구 집에 신세지기도 애매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우야, 우리 집에서 지내면 어때? 마침 내 시아버지도 출장 가시고 나는 친정엄마 간병하러 대구 내려가야 해서 집이 비거든. 아, 괜찮으실까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인데 혼자 호텔 가서 지낼 필요 없어. 일주일 정도면 될 거야. 그동안 편하게 있어. 시댁은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33평형. 남편이 자란 집이었어요. 시아버지 강민주는 중견기업 임원이셨습니다. 59살. 카리스마 있고 무게감 있는 분이었어요. 말수는 적지만 따뜻한 면도 있으셨죠. 시어머니 박영숙은 56살. 자상하고 배려 깊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정보다 더 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짐을 챙겨 시댁으로 갔습니다. 지우야, 안방 써. 침대도 편하고 화장실도 붙어 있어서 좋을 거야. 시어머니께서 안방을 내주셨어요. 아니에요. 태연이 방에서 잘게요. 무슨 소리야. 안방이 훨씬 편한데. 어차피 나도 내일 대구 내려가고 내 시아버지도 중국 출장이야. 며칠 후에 돌아오신대. 아버님도 안 계세요? 응, 그러니까 너 혼자야. 편하게 지내. 그렇게 시어머니는 다음 날 대구로 떠나셨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겨졌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프로젝트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낮에는 작업하고 저녁에는 간단히 요리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혼자 자는 안방 침대는 너무 넓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6개월, 반년 동안 제대로 안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영상통화로 얼굴만 보다가 끊는 게 전부였어요. 태연아, 보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32살 한창 사랑받고 싶은 나이인데 남편은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외로움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하나를 마무리하고 나니 허탈했어요. 축하해줄 사람도 없고 함께 기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프로젝트 끝냈어. 힘들었지만 잘 마무리했어.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시차 때문인가 싶었지만 싱가포르는 1시간밖에 차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바쁜 거겠죠.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겨두신 음식들이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때 와인이 보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수집하시는 와인들이 보관되어 있는 작은 와인 냉장고. 한 병 정도는 괜찮겠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레드와인 한 병을 꺼냈어요. 프랑스산 보르도였습니다. 와인잔을 꺼내고 오프너로 코르크를 땄어요. 따르르 소리를 내며 붉은 와인이 잔에 채워졌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부드럽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과일 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다. 또 한 모금, 그리고 또 한 모금. 어느새 한 잔을 비웠습니다. 다시 따랐어요. 안방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행복할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2번째 잔을 비우고 3번째를 따랐습니다. 와인은 생각보다 빨리 취하게 만들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고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남편에게서 아직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뭐해? 이 시간에. 서운했어요. 화도 났습니다. 결혼이 이런 건가요? 사랑했던 사람과 점점 멀어지는 게 결혼인가요? 눈물이 흘렀어요. 4번째 잔을 따르려다가 그냥 병째로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와인. 쓰고 달았어요. 어느새 한 병이 거의 비었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었어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침대. 가야지. 간신히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보였습니다. 옷을 벗기도 귀찮았어요. 원피스 지퍼만 내리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베개에서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쓰시는 향수였습니다. 저도 같은 향수를 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추천으로 산 거였죠. 편안해.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너무 취했어요.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연아, 보고 싶어. 안아줘.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와인의 알코올이 뇌를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 넓은 아파트 안방에서 저는 혼자 잠들어 있었습니다. 원피스를 반쯤 벗은 채로 긴 머리가 베개 위로 흩어져 있었고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시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라는 것도, 그분이 저를 시어머니로 착각하실 거라는 것도, 그리고 우리 사이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외로움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을 뿐이었어요.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운명의 새벽이. 중국 상하이 푸둥 공항. 새벽 1시. 저는 출국장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59살. 중견 전자부품 회사의 전무이사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일주일 예정이었어요. 중국 거래처와의 중요한 계약건이었죠. 하지만 계획은 빗나갔습니다. 민준 전무님, 죄송합니다. 우리 쪽 사장님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입원하셔서 계약은 다음 달로 미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난처한 표정. 3일 만에 모든 일정이 취소됐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쾌차를 빕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귀국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야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인천 도착은 새벽 3시 예정이었죠.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가 좌석에 앉아 어둠 속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했어요. 59살. 정년까지 1년 남았습니다.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해왔어요. 이제 슬슬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식어버렸어요. 결혼 30년. 처음 10년은 사랑이었고, 다음 10년은 정이었고, 마지막 10년은 의무였습니다. 아내 박영수, 좋은 사람이에요. 현명하고 자상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대화도 줄었고 스킨십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각방을 쓴 지도 5년이 넘었어요. 외로웠습니다. 59살 남자의 외로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감정. 한 달 전부터는 아내가 친정어머니 간병 때문에 대구에 내려가 있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태연이는 싱가포르로 발령 나갔고 며느리 지우는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죠. 집에 가봤자 허전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집이었어요.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곳. 비행기는 2시간을 날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어요. 새벽 3시 10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차는 공항 장기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제네시스 G80이었어요. 시동을 걸고 강남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벽 고속도로는 한산했어요. 라디오에서 조용한 재즈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집에 가면 혼자겠지. 아내는 대구에 있고 아무도 없는 빈집.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30분쯤 달려 대치동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2층.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습관적으로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했죠. 아무도 없으니까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집, 익숙한 어둠. 가방을 거실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생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40분. 샤워하고 자야지. 하지만 그 전에 옷부터 갈아입어야 했어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아들 태연이의 방 문을 봤어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방 안이 보였어요. 그리고 침대. 킹사이즈 침대 위에 누군가 자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아내였습니다. 분명히 대구에 있다고 했는데 언제 돌아온 거지?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상태가 좋아져서 먼저 올라온 건가 보다 싶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재킷, 셔츠, 바지, 의자에 걸쳐 놓았어요.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이 반쯤 걷혀져 있었고 긴 머리가 베개 위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아내가 늘 쓰던 샤넬 향수였어요.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내와 같은 침대에서 자본 게 5년 넘게 각방을 썼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옆에 눕고 싶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출장의 피로, 텅 빈 집의 허전함, 그리고 59살 남자의 쓸쓸함. 조금만 곁에 있어도 되겠지.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추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매트리스가 살짝 가라앉았어요. 아내는 깨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옆으로 몸을 돌려 아내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루엣이 보였어요. 긴 머리, 어깨선, 등의 곡선, 손을 뻗었어요. 조심스럽게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운 피부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영수가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9살인데도 설레는 걸 느꼈어요.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깨를 따라 내려가 허리를 감쌌어요. 아내의 몸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깬 건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꼬대였나 봐요. 안심하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내의 등에 제 가슴을 밀착시켰어요.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뜨겁고 생생한 온기.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촉인가요? 코를 아내의 목덜미에 가져갔습니다. 라벤더 향이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익숙하면서도 설레는 향. 입술이 저절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피부, 따뜻한 온도. 아내가 작은 신음을 냈어요. 하지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신 건가요? 평소보다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입술이 목을 따라 어깨로 이동했어요. 키스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아내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잠들어 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손이 움직였습니다. 허리를 타고 올라가 옆구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천이 손에 느껴졌어요. 영숙이, 오랜만이야.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내를 안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1년, 아니, 어쩌면 2년도 넘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외로움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더 올라갔어요. 아내의 가슴을 감쌌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몸은 반응했습니다. 제 몸도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59살이지만 아직 남자였어요. 아내의 몸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제 마주 보는 자세가 됐어요. 어둠 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볼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피부, 전보다 피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착각일 거예요.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내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아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더 깊은 키스. 혀를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아내의 목구멍에서 신음이 났어요. 무의식 중의 반응이었습니다. 손이 아내의 몸을 탐색했어요. 원피스 지퍼를 찾아 천천히 내렸습니다. 스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부드러운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손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등을 쓰다듬고 옆구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어요. 잠결에도 느끼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도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욕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감정이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로서의 욕구가.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술을 많이 마신 게 분명했습니다. 어둠 속이지만 윤곽이 보였어요. 56살이지만 관리를 잘한 덕분에 몸매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제 옷도 벗었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았습니다. 뜨거운 체온.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영수가 보고 싶었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몸이 제게 밀착됐어요. 무의식 중에 안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몸을 아내의 몸 위로 올렸습니다. 영수가 받아줘. 마지막 속삭임과 함께 저는 아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놀라웠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좁았습니다. 마치 처음처럼 느껴졌어요. 아내와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게 언제였죠? 2년 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아내의 몸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잊고 있었던 걸까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몸은 확실히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깊게.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도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영수가 기분 좋아?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몸이 대답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몸이 저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꽉 조이면서도 따뜻하게. 놀라웠어요. 이런 감각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몰라요. 결혼 초기에도 이렇게까지 강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감각이 예민해진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흥분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손으로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부드러운 곡선이 손에 잡혔습니다. 예전보다 더 매끈한 것 같았어요. 운동을 했나? 살이 빠진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둠 속이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좋았습니다. 이 감촉이, 이 온기가 리듬을 조금 빠르게 했어요. 아내의 반응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몸은 반응하는 상태.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아내가 깨어난다면 어색할 테니까요. 5년 넘게 각방을 쓰다가 갑자기 이런 관계를 가지면 서로 당황할 게 뻔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아내가 잠든 상태에서 조용히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아내는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저 좋은 꿈을 꾼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래, 이게 나을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계속 움직였습니다. 아내의 목을 따라 입맞춤했어요. 귀를, 뺨을, 턱선을 따라 부드러운 피부가 입술에 닿았습니다. 라벤더 향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어요. 익숙하면서도 취하게 만드는 향. 아내의 손을 찾아 깍지를 꼈습니다. 따뜻한 손, 부드러운 손가락. 영수가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야. 마음속으로 계속 속삭였어요. 30년 결혼 생활. 처음 10년은 사랑했고, 다음 10년은 정으로 살았고, 마지막 10년은 의무로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59살 남자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진짜 남아있던 감정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이 좋다는 것, 외롭지 않다는 것,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움직임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아내의 몸이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의식 중의 반응이었지만 저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헐떡임이 되었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느끼고 있구나. 확신했습니다. 비록 잠들어 있지만 아내의 몸은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어요. 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지 참기 힘들었어요.
영수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폭발하는 느낌, 너무 강렬했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몸도 동시에 떨렸어요. 그리고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어요. 잠든 상태에서도 절정에 도달한 거였습니다. 놀라웠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지 잠시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내를 안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아내의 몸에서도 제 몸에서도 뜨겁고 끈적한 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진짜였어. 믿기지 않았어요. 59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천천히 아내의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내가 작게 신음했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워 아내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평화롭게 잠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을 한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줘서, 다시 남자로 느끼게 해줘서. 손을 뻗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영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피곤했어요. 출장의 피로, 비행기 여행, 그리고 방금의 행위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내 옆에 누웠어요. 등을 돌리고 누운 아내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아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어요.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샤워해야지.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저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내를 안은 채로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며 잠드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아니면 2시간. 깊은 잠 속에서 저는 꿈을 꿨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꿈.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25살의 영숙이 환하게 웃던 그 얼굴. 민준 씨, 저랑 사귈래요? 그녀가 먼저 고백했었죠. 수줍었지만 용감했던 그녀. 그래, 좋아. 그렇게 시작된 사랑.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고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식어버린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남남이 된 걸까요? 꿈속에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오늘 밤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내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 그런 희망을 품으며 저는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쯤 되었을까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제 품에 안고 있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 지우라는 것을, 32살 젊은 여자라는 것을, 제 아들의 부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뿐이었어요. 행복한 착각 속에서 곧 깨어날 끔찍한 현실을 모른 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6시, 창밖이 더 밝아졌어요. 새벽의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침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진실을 드러낼 피해, 착각을 깨뜨릴 현실의 피해, 그리고 마침내 햇살이 침대 위에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와인 때문에 아직도 머리가 무거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제 위에 있었어요. 무겁고 뜨거운 몸. 그리고
안에 있는 뭔가 너무 컸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크기였어요. 남편 태연이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비교도 안 됐어요. 몸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남자의 목소리, 거칠고 깊은 숨소리. 태연이가 돌아온 거야?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남편보다 더 낮고 중후했어요. 그리고 몸도 더 컸습니다. 더 무거웠어요. 오랜만이야. 그 속삭임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목소리,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잘 먹었다 하시던 그 목소리. 명절 때 고생 많았어 하시던 그 목소리. 그렇게 폭풍처럼 아버님의 목소리와 온몸의 전율이 끝나고 저는 다시 잠들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숙취로 뻑뻑한 눈을 어렵사리 비비며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등을 보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간 뒤돌아 누웠던 등이 바짝 긴장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입을 떼었습니다. 놀란 목소리. 그리고 침묵. 무거운, 끔찍한 침묵.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이럴 리가.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우?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그 목소리. 충격에 빠진 그 톤. 아버님이세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공포, 혼란, 수치심.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시아버지가 황급히 몸을 뗐어요. 침대가 흔들렸어요. 시아버지가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소리. 안 돼. 이럴 수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을 찾는 소리, 황급히 움직이는 기척. 저는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시아버지와 저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불 켜지 마세요. 간신히 말했어요. 지금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친 숨소리만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저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중국 출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여기 계신 거죠? 그리고 왜 저를 안으신 거예요? 아니, 안 건가요? 아니면 착각하신 거야. 시어머니로.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시어머니로 착각하셨던 거예요. 어둠 속에서, 같은 침대에서, 같은 향수를 쓰는 저를. 지우야.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정말 영숙이인 줄.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착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꿈인 줄 알았어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꿈인 줄 알았습니다. 와인에 깊이 취해서 남편이 돌아온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중간에 깨어났을 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했어요. 제 몸이 반응했던 거예요. 6개월간 남편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스킨십이 없었어요. 억눌렸던 욕구가 폭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보다 훨씬 더 강렬했어요.
크기도 깊이도 강도도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몸이 솔직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 정말 나쁜 여자야.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아버지와 이럴 수가 있나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금기 중에 금기. 그런데 그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부끄럽게도 좋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자책하는 듯한 톤. 이건 사고였어. 착각이었고, 맞아요. 사고였어요. 시아버지도 의도하지 않았고, 저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운한 우연이 겹친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는데,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태연이한테는 절대로.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했어요. 이 일을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시면 저를 집에서 쫓아내실 겁니다. 모든 관계가 파괴될 거예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야 해. 알아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평생의 비밀, 평생의 짐. 32살에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니. 나 옷 좀 입을게.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이불 속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들렸어요. 옷 입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나 거실에 있을게. 방에서 나올 때 말해줘. 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닫히는 소리. 시아버지가 나가셨어요. 혼자 남겨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하필이면 왜 오늘 밤이었을까요? 와인만 마시지 않았어도, 안방이 아니라 태연이 방에서 잤어도, 시아버지가 내일 오셨어도, 수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씻어야 해. 몸이 끈적했어요. 땀과 그리고 시아버지의 흔적. 화장실로 가야 했습니다.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어요. 허벅지 안쪽이 아팠습니다. 그곳도 욱신거렸어요. 너무 컸으니까요. 바닥에 흩어진 옷들을 주웠습니다. 원피스, 속옷, 어젯밤의 흔적들. 떨리는 손으로 옷을 주워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계신 것 같았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불을 켰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부은 얼굴, 그리고 목과 어깨, 가슴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들. 시아버지의 입술이 지나간 흔적이었어요. 손으로 자국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뜨거운 것 같았어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샤워기를 틀었어요.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몸을 씻기 시작했어요. 문질렀습니다. 세게 아프게. 흔적을 지우고 싶었어요. 시아버지의 손길이 닿았던 곳을, 입술이 닿았던 곳을, 그리고 그분이 계셨던 곳을.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크기를, 그 깊이를, 그 강렬함을, 그리고 부끄럽게도 그 쾌감을. 안 돼. 잊어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너무 강렬했거든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렇지 않았어요. 평범하고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거칠고 깊고 강렬했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반응했어요. 나 정말 나쁜 여자야. 또 자책했습니다. 한참을 씻고 나서야 샤워기를 껐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은 가야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남편과 영상통화를 하면?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할 거예요. 옷을 입었습니다. 간단한 티셔츠와 면바지, 머리를 말렸어요. 최대한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나가야 해. 시아버지를 마주해야 해. 두려웠어요.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평정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거울 속 제 모습에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거실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저를 느끼셨는지 고개를 드셨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어요. 이제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59살, 카리스마 있고 믿음직한 분, 항상 당당하고 여유로웠던 분.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빛, 충격에 빠진 표정. 저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을, 돌이킬 수 없는 그 일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비밀을. 거실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물리적으로는 2미터 정도의 거리였지만 감정적으로는 끝없이 먼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견디기 힘든 침묵. 지우야.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출장이 갑자기 취소돼서 새벽에 들어왔어. 어둠 속이라. 내 엄마인 줄 알았단다.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꿈인 줄 알았어요. 술에 취해서 내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불을 켰어야 했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저도요. 깨어났을 때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 둘 다 책임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확인하지 않으셨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방에서 잤니? 태연이 방이 있잖아. 엄마가 안방을 쓰라고 하셨어요. 침대가 편하다고. 영숙이가.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내 엄마가 내게 말했어야 했어.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으면 이런 일은. 하지만 시어머니도 모르셨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일주일 후에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모든 게 불운한 우연이었습니다. 출장 취소, 조기 귀국, 안방 배정, 와인, 어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지우야. 시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네.
태연이한테도, 내 엄마한테도, 그 누구에게도. 알아요. 당연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남편은 저를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집에서 쫓아내실 겁니다. 가족 관계는 완전히 파괴될 거고요. 이건 사고였어. 우리 둘 다 의도하지 않았어. 그렇지? 시아버지가 확인하듯 물으셨어요. 네, 사고였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순수한 사고였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중간에 깨어났을 때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몸이 그렇게 솔직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버님은 언제 중국 가세요? 원래 오늘 오후에 다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프로젝트가 취소돼서 당분간은 서울에 있을 것 같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계속 같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이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공사 끝났니? 아직이요. 하지만 호텔 잡아서 호텔에서 일주일씩이나 지낼 순 없잖아. 돈도 많이 들고. 시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여기 있어. 나는 당분간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낼게. 네. 어차피 나도 밤늦게 들어올 때 많아. 그럴 때 쓰려고 오피스텔 하나 얻어뒀거든. 거기 있을게. 아버님이 왜 나가세요? 아니야. 내가 나가는 게 맞아. 내가 편해야지. 시아버지의 배려였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서로 불편할 테니까요. 오늘 짐 챙겨서 나갈게. 내 엄마한테는 일이 바빠서 오피스텔에서 지낸다고 할게. 죄송해요.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하지만 제 잘못이기도 했어요. 우리 둘 다 책임이 있었습니다. 지우야. 시아버지가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잊어야 해. 오늘 밤 일은 없었던 일이야. 알겠지? 네. 우리 둘 다 잊고 원래대로 살아가는 거야.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네. 하지만 가능할까요? 정말 잊을 수 있을까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데, 감각이 생생한데, 어떻게 잊을 수 있죠?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나 짐 싸야겠다. 너는 아침 먹어. 냉장고에 음식 있을 거야. 네. 시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토요일 아침, 평범한 주말 아침. 하지만 제게는 인생이 바뀐 아침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가 캐리어를 끌고 나오셨어요. 다녀올게. 조심히 가세요. 집 비울 테니까 편하게 지내. 엄마 오시기 전에 공사 끝나겠지? 네. 다음 주면 끝난대요. 그럼 됐다. 그때까지만 있어. 시아버지가 문 쪽으로 향하셨어요. 신발을 신으시고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문을 여시기 전에 뒤를 돌아보셨어요. 지우야, 미안하다. 정말로. 저도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시아버지가 나가셨어요.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어요. 침대를 봤습니다. 흐트러진 이불, 구겨진 시트, 몇 시간 전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불을 벗겨냈습니다. 시트도 벗겼어요. 빨래 바구니에 넣고 새 시트를 꺼냈습니다. 흔적을 지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침대를 새로 정리하고 방을 환기시켰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물만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에게서 어젯밤 보낸 문자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축하해.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구나. 수고했어. 사랑해. 새벽 4시에 보낸 답장이었어요. 남편이 자기 전에 보낸 거겠죠. 사랑해. 그 말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슨 짓을 한 거죠? 남편의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미안해. 태연아, 정말 미안해. 핸드폰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럽게도 몸은 아직도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뜨거운 손길, 깊고 강렬했던 그 느낌, 처음 경험해본 쾌감. 안 돼. 잊어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사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번도 집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피스텔에서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었어요. 지우야, 거기 불편하지는 않니? 아니에요, 엄마. 편해요. 내 시아버지가 요즘 집에 안 들어온대. 일이 바쁜가 봐.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 때문에 집에 안 오시는 거였어요. 공사 끝나면 바로 들어가. 알았지? 네, 엄마. 나는 다음 주에 올라갈 것 같아. 엄마 상태가 좀 나아지셔서. 네, 천천히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어떻게 얼굴을 보죠? 그날 밤 일을 떠올리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지우야, 보고 싶어. 화면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나도 보고 싶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응. 프로젝트 때문에 좀 힘들었어. 우리 와이프 고생 많다. 다음 달에 한국 갈게. 그때 보자. 응. 기다릴게.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 울었어요.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절대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받고 작업하고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났습니다. 그날 새벽, 어둠 속에서 느꼈던 감각들, 시아버지의 뜨거운 숨결, 깊고 강렬했던 그 순간들. 안 돼. 잊어야 해. 매일 밤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한국에 왔습니다.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온 거였어요. 지우야. 공항에서 만났을 때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보고 싶었어? 나도.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품이 예전만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익숙한데 낯선 느낌. 그날 밤 남편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됐어요. 크기도, 깊이도, 강도도. 시아버지와 비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강렬했던 그 순간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시댁에 갔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왔니?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엄마. 지우야. 남편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또 한국에 온 거였습니다. 아빠도 곧 오실 거야. 회의 끝나고 오신대. 시아버지. 3개월 만에 뵙는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어요.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요? 30분쯤 지나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눈빛.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지우 왔구나. 네. 아버님,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딱딱한 대화, 서먹한 분위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들. 자,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엄마.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저녁 식사였어요. 하지만 저와 시아버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도왔어요.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우야, 요즘 아빠가 좀 이상해. 네. 말도 없고 표정도 안 좋고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인가 봐요. 그런가. 나이 들어서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비밀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남편이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아빠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래. 말도 별로 없고 원래 저렇게 조용하신 분이 아닌데 피곤하신가 봐. 그런가. 나이 드시니까 힘드신가 보다.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와 시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원히 모를 거예요. 모르는 게 나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일상이 됐어요. 그날 밤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